웰컴백 밀리티오어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4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 맞기 프로젝트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EBS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구문 독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시행이 됐었던 4월달 모의고사 풀이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세 타임으로 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자, 이거는 노베이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40초 이내 컷에서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고득점 문제에서 시간 좀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할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풀어주자. 그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맥이랑 관련된 문제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죠. 근데 사실은 문맥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서를 알고서 그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득점, 즉 3점짜리 빈칸 문제를 반드시 맞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선생님과 같이 보게 될 부분이 40초 이내 컷에서 충분히 답이 보여지는 웬만하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멍 때리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자, 이 두 개 목적과 심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시험지 받자마자 남들 막 바스락바스락 거릴 때 또는 듣기평가하기 이전에 안내방송 나갈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목적을 물어보는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18번 그래 목적이야.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한다? 앞에? 뒤에?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분명히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하기로 했었어? 그렇죠. 바로 자, 주어와 동사만 대충 훑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 내가 뭔가를 원합니다. 또는 당신이 무엇 해주기를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멈춰주기로 했었죠. 대표적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내 이름은이야. 그러면 목적이랑 상관없어. 나는 가르칩니다. 이것도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내 학생들이 looking for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look for 무엇을 찾다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글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죠? 그들의 미래의 teaching career, 그러니까 내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나 봐.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경력에 대해서 도와줄 만한 어떤 도움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없었죠. 여기서는 뭐 당신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정도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셨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떻게 했어?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디에서 스탑하기로 했었지? 자, 내가 뭔가를 원하다 해서 would you like to를 정말 많이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이 무엇 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오형식 형태의 뭐 ask라든지 request라든지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시거나 please에서 여러분들이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18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 형태로 스키밍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올 때 스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죠. invite you. 당신을 초대해서 당신이 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연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서 오지선다용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디만 보면 돼? 뭐뭐 하려고 이 포인트만 보면 돼. 자, 그러면 1번 강좌 개설을 공지하려고 탈락이죠. 자, 2번 강의를 부탁하려고 강의가 스피크와 관련됐을 수 있으니까 얘는 남겨둔 상태에서 3번 규정의 수정을 제안하려고 당연히 탈락이죠. 4번 강사 추천을 요청하려고 탈락이죠. 자, 그럼 5번 일정 변경을 안내하려고 탈락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이제 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이제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이 멍 때리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멍 때리고 푼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듣기 평가하기 이전에 충분히 여러분들 빨리 내가 무슨 생각 없이 특정하게 뭐 어떻게 어렵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리고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파악한다. 그거 없다라는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19번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어. 19번에 뭘 물어보는 문제? 심경, 분위기, 어조인데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고 했고요. 대신 우리가 뭐를 파악해줘야 되냐면 심경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건지 반드시 파악하기로 했었어. 왜? 우리가 봐야 되는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에 하나 분위기, 심경, 어조를 그냥 물어봤다면 어디? 뒤에만 보고 변화를 물어봤다면 어디? 앞에와 뒤에를 보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해석이라기보다 어떤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특정한 여러분들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다. 자, 여기 맨 앞에 봤을 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get away from 어디로부터 벗어나기로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가 나왔어? 폭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폭탄 무서워 안 무서워? 폭탄 무섭잖아. 그죠? 여기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나타났고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버스가 움직이지를 않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네거티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뒤를 갔을 때 뒤에 맨 뒤에 뭐가 나왔어? 자, we were safe.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찌어찌해서 상황이 잘 풀려졌나 봐. 자,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일이 잘 풀렸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1번 제외하고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relaxed 했대. 그러면 당연히 탈락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후회할 수도 있어. 아, 괜히 이 버스 탔어. 후회할 수 있죠. 근데 얘 때문에 틀렸죠. indifferent가 무슨 뜻이야? 무관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탈락. 자, 그다음에 4번 이 상황에서 누구 질투하고 자시고 없어요. 4번 탈락. 자, 5번 동정심을 느꼈다가 frightened 때문에 틀렸다. 뒤에 기분이 엄청 happy해야 되거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그래서 얘도 언제 풀자? 시험지 받자마자 바스락바스락 거릴 때 빨리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노베이스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풀을 거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등급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주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장하는 바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주장, 제목, 주제, 요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장은 좀 따로 빼자. 무슨 얘기냐면 주장이야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든지 맞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18번하고 전략이 좀 비슷한데 18번에서는 would you like to라든지 ask라든지 이런 특정한 단어를 찾기로 했었고 주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에 해당되는 should라든지 아니면 명령문이라든지 아니면 let's 뭐뭐 합시다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까 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지를 썼을 때 처음부터 대놓고 뭐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다? 답이 뒤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맨 앞에 뭐가 보이냐면 명령문이 보였다 이거야. 맞죠? 명령문이 보였어. 그러면 끝난 거지. be open. 이건 무슨 뜻이요? 마음을 여세요. 자, 그리고 willing to 기꺼이 뭐 하세요? listen to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장은 뭐야?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마찬가지 뒷부분만 같이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번은 뭐를 해야 한다? 자, 협력을 통한 성취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협력해라가 1번의 요지죠. 자, 2번은 뭐가 될까요? 직장에서 배움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려면 뭐 해라? 경청해라. 그래서 답은 몇 번 된다? 2번이 된다라고 금세 고를 수 있는 문제. 3번 볼게요. 관리자는 뭐를 해줘야 된다? 능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줘야 된다. 역할 부여. 4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다 필요 없어. 뭐를 해라만 찾으라고. 입장을 배려해라. 아니죠. 5번은 뭐가 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라. 아, 역시나 2번이 맞았어.
라고 해서 얘도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멍 때리고 풀을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20번까지도 충분히 앞에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에 하나 듣기를 잘해. 그러면은 시험지를 여러분들 반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아시겠죠?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듣기평가 답 체크를 딱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부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20번 빨리 답 있는 부분 체크를 한 다음에 답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듣기를 엄청 잘한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21번 요지 주장 파악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 파악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파악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만 좀 찝었어요. 일단 요지 주장 파악하기까지는 오지선다형이 한국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번 이후부터는 오지선다형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답 고르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지선다형을 먼저 체크할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 핵심이 되는 것만 보자. 보편적인 자신감은 누구나 내재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추 훑었을 때 자신감이 다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자신감에다가 컴사 체킹할 필요 없다. 자, 그럼 자신감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거고요. 2번에서는 자신감을 키우려면 뭐를 해주자? 자신을 지지해주자가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3번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니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자가 포인트겠죠. 자, 4번은 뭐야?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필요 없어. 뭐 하라?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자, 5번. 지나친 자신감. 이거는 네거티브가 되겠다. 맞죠?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근데 사실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사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절대평가가 있기 전에는 답이 다 뒤쪽에 포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전히 아직도 뒤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평가 이후로 답의 근거가 오히려 뒤를 봤을 때 아리송송하고 오히려 앞부분이 명확한 적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제문을 내가 글을 썼을 때 아예 처음부터 주제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뒷부분에 언급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다? 스키밍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역접이 있다면 그 역접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거 시험 때 말고 평소에 내가 시간 재고 실전처럼 풀잖아요. 그랬을 때 가능한 앞부분 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 같이 봐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평소에 시간 잴 때 오지선다 먼저 체킹, 앞부분 보고 뒷부분 보자. 자, 왜 그래야 하냐면 요즘 형태가 뒷부분만 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거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긴장이 되죠. 안 보였어. 답이 안 보이잖아. 하면서 앞으로 가지.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평소에 내가 풀었던 것보다 더 양을 많이 봐야 되니까 시간에 쫓기고요. 두 번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 오지선다형 앞부분, 뒷부분 봐주세요. 참고로 21번은 뒷부분에 답이 금세 보이니까 선생님 이번에는 뒤에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 보고 뒤에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킹한 상태에서 뒷부분을 봤을 때 자, the more times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앞에가 뭐죠?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어가 동사해진다니까 이 앞부분이 뭐가 된다? 이 앞부분이 바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된다? 뒤에가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과 결과에 해당되는 정확한 키워드만 딱딱 체킹을 해줘도 충분히 답을 금세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더 많이 자, you prove 여러분들이 자 입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증을 해? 스스로에게 입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스스로 입증을 하나 하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실은
구문 독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자, 뭐라고 이제 입증을 스스로에게 해주나면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바로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뭐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된다라는 포인트와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포인트 결과를 찾았어. 근데 조건에 해당되는 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오질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몇 번? 2번으로 금세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2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노베이스도 40초 이내 컷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모의고사 풀이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의 키워드를 체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고 답을 고르기 위한 단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하면 자, 규칙적인 안전 다음에 얘가 문제네. 자, drill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예,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드릴이 훈련도 있어요? 라는 학생들은 아마 기출 모의고사를 안 풀고 3학년에 올라온 학생들. 이거 기출에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도심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안전훈련을 하자가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심각한 영향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 기술의 중독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인지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에선 뭐가 나오죠? 다른 전략들이 나오는데 뭐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 문제가 걸어다니면서 문자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나온대요. 자, 그리고 4번은 예상치 못한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입법이 무슨 뜻이죠? 어떤 거를 법률화 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3번에서 나왔던 단어가 또 나왔어. 걸어다니면서 텍스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법화가 뭐했다?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들이 나열이 될 겁니다. 자, 5번에서는 주요한 충돌인데 바로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기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구식의 교통 시스템 사이에서의 충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미리 포인트를 주자면 3, 4, 5번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됐냐면 요렇게 자, 복수 형태로 나왔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은 전략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고요. 4번은 실패한 이유들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고요. 5번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의 충돌, 마찰의 그 예시가 여러 개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만 봤을 때 일단은 걸어다니면서 문자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지. 그리고 얼추 보니까 그 기술이 또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거 왠지 교통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내용 나올 것 같죠. 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중독이 우리가 문자하는 거와도 연관이 됐을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앞부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 쭉 보세요. 자, 역적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선생님이 뒷부분만 먼저 보여줄게. 앞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의 해석을 내가 감각 있게 잘한다는 학생들은 뒷부분만 봐도 고를 수 있기는 해. 근데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볼까요? 홍콩이 나왔어. 홍콩. 자, 홍콩에서는 added 더했습니다. 방송을 더했습니다. 어디에서 지하철 시스템에서 뭐를 알려주는 승객들이 look around 주위를 돌아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방송을 더했고요. 뉴욕에서는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foster 조성했습니다. 뭐를 조성했냐면 보행자들만 다니는 통로를 조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이 기준 있잖아. 전략, 그 다음에 실패한 이유, 그 다음에 충돌 중에서 얘는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지금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만 봤을 때 뭐가 없어. 걸어다니면서 문자한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내용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략들을 골라야지, 이유를 고르고 실패한 이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그 사례들을 골라야지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 뒤에만 보고 답 고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시간이 초과가 되고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말 그대로 시간 재고 여러분들 푸는 학생들 반드시 앞부분 보는 연습이 평소에 필요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앞부분 보도록 할게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called for 요청했습니다. 이거 legislation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답이 4번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나왔죠. 걸어다니면서 문자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법을 이제 지정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is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어떤 가정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가정했냐면 이러한 변화가 즉 이거를 반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러나 나왔죠. 환영을 받았다, 환영받지 못했다, 환영을 받지 못했다 해서 failed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실 4번이 답이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가 나와야 돼? 그거를 실패한 이유가 나와야 돼. 이유가 나와야 돼.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meanwhile이 무슨 뜻이야? 반면에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뭐가 나왔냐면 첨단 기술 회사들이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첨단 기술 회사들이 뭐 했다? 개발했다. 기술적인 해결책을 개발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각 지역마다 뭐 지금 걸어다니면서 이거 문자하는 거 어디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 어디서는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이러이러한 전략들을 세웠구나에 대한 언급이므로 우리가 앞서서 예상했던 대로 답은 이제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결국에는 오지선다형을 보면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잖아? 그러면 사실 여기 텍스팅 워커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뒷부분에서 얘만 보고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준선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아무리 앞에서 이런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오지선다형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키워드 체킹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뭐를 찾아야겠다라는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28번 을 이제 40초 컷 이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노베이스도 충분히 여러분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었지만 어법은 사실 노베이스로 우리가 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공식을 안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지금 얘도 40초 컷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사실 어법 다 했어. 우리가 유형편을 했었죠. 8강에서 어법 정확성 판단하기에서 이미 어법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법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상을 앞에부터 쭉 봐왔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법 정확성 판단에 우리가 어디를 보기로 했어? 일단은 밑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서 뭐를 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도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simplification.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to 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자, 2번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단수 복수를 물어보는 문제다. 맞죠? 물론 시제 따져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즈 자리에다가 밑줄 치고 이 자리에 워즈 와야 돼라는 시제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3번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자, 대문자에다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냐면 ed가 붙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면 결국에는 분사 구문을 물어본다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동사 ing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분사 구문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 맞죠? 그땐 본동사 여부 따지셔야 되고요. 얘가 주절인지 종속절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문자 동사에다가 ed가 붙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능동수동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어디를 보면 돼? 자, 앞과 뒤의 상황으로 완전, 불완전, 여부 등등을 가지고 대시 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되죠? 형용사와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미리 다 적어놨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1번부터 천천히 풀어가면 돼. 아시겠죠? 무슨 얘기야? 1번부터 5번까지 괜히 먼저 보지 마세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단어가 나왔어. 또는 내가 모르게 생긴 단어가 나왔어. 라고 했을 경우에 긴장되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봐. 자, 우리가 왜 정도가 중요하냐? 어법에서는 왜 베이스가 중요하냐? 선생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죠. 무조건 무슨 문제. 자, 그 무조건 무슨 문제라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빅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였죠? 그렇죠. 바로 투부정사와 원형을 물어보는 문제. 자, 이거는 동사 원형이 나왔다. 투부정사가 나왔다. 결국에는 어디를 보자? 앞에를 보자. 그래서 앞에서 빨리 뭐를 찾자? 오형식 동사를 찾아서 혹시 사형동사, 지각동사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온다? 자,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거나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를 봐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앞부분을 보셔가지고 요번에 바로 앞에 삼형식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만 오거나 동명사만 오거나 둘 다 오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바로 앞에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투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앞으로 가야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뭐 it이 있다? 그럼 가주어진 조 또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투투가 있다? 그러면 이거 투투 용법을 물어보는 건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나타낸 부사적 용법도 가끔은 나오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된다? 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어디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서 이것의 단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투에 밑줄 쳐져 있는지 알고 봤더니 여기에만 밑줄이 쳐져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자, 이 앞에 있는 투의 쓰임이 뭐게? 얘가 만에 하나 투 부정사라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고 얘가 전치사 투라면 이 자리에는 동명사가 와야 돼가 우리 요번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대소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자. 근데 달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예요? 얘는 지금 투랑 같이 밑줄이 쳐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얘가 투 부정사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 2, 3번 중에서 뭐일까를 찾으려고 우리가 앞으로 갔는데 바로 앞에 뭐에 걸렸냐면 얘에 걸렸다는 거야. 어떤 학생들은 그러지. 선생님 여기 벗이 나왔으니까 이거 병렬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병렬이고 자시고 어쨌든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have no choice but to가 보여야 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거 문제였었죠. 그래서 간혹 수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특히 to랑 관련된 수거 문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ook forward to라든지 manage to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to를 제외하고 밑줄을 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be used to, be accustomed to 이런 것 말이야. 기억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식. 옛날에는 요게 좀 자주 나오긴 했었죠. 무슨 뜻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그것과 관련된 수거가 뭐가 있냐면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동사 ing 그리고 have no choice but to까지가 이제 보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였었거든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놓고 어렵게 내려고 작정한 거야. 하필이면 수거를 어디다가 내버렸어? 1번에 내버렸거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나는 이런 게 더 좋은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않았어라는 학생들이 긴장을 확 하게끔 감히 1번에서 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4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면 수거 문제에 흔들리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평소에 어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거에 확 휘말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결국에는 주어 찾으라는 거잖아. 당연히 주어가 바로 앞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콤마에서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삽입절이 들어갔네. 선생님 삽입절 지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명구. 자, 전부 다 싹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주어가 나왔네. 그 다음에 동사가 단수가 맞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봤을 때 얘 뭐라고 했어? 분사 구문이라고 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자. 무슨 얘기야? 절부터 끊어주자고요. 정확하게 가자고요. 선생님은 항상 그걸 중요히 생각해. 아까 독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내가 많이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봤다가 이게 아니야 하고 더 보면은 더 혼란스러워. 즉 무슨 얘기냐면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일단은 절부터 끊어주세요. 일단 절부터 끊는다는 건 주동 접주동을 확인하자는 얘기고 주동동동 접주동동동 본동사 유부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끊었을 때 뒤에가 주동이 나왔네. 뒤에가 주절이다.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된다? 종속절이 되는데 접속사 없으므로 바로 분사 구문 얘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face가 동사할 때 우리 수능 특강에서 엄청 자주 나오죠. 무엇을 마주하다, 무엇을 무엇과 마주치게 하다라는 얘는 VT.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야 됐다? 목적어란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 수동이 맞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that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at의 쓰임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으므로 이 that이 되려면 얘는 관계의 대명사여야 해. 맞죠? 그러면 뭐만 체크하면 돼? 앞문장이 완전해야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앞문장이 완전한지를 보려고 했더니 바로 앞에 부사 와서 지워버릴 거고요. 바로 앞에 노우 무엇을 알다라는 VT가 나왔습니다. 역시 뭐가 없어? VT에 대한 목적어란 명사가 없네. 그러면 앞문장이 불완전함으로 틀렸다 맞았다.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선 답이 4번이 돼야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앞문장 불완전하고 뒷문장 불완전하면 관계되면서 왓이죠.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이 왓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 위치가 나왔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크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명사절 자리니까 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왔다라고 해서 의문사 위치를 썼는데요. 사실 의문사에서의 what과 위치의 차이는 사실 이거 중학교 문제야. 우리 중학교 때 what color하고 which color는 어떻게 구별을 했었죠? which color라는 것은 앞에 먼저 예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사항을 준다고 이 중에서 뭐를 좋아해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which가 나온다면 이렇게 앞에 to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이제부터 그럼 제가 앞으로 what하고 which 물어보면 앞에서 to를 찾아야 되나요? 글쎄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what하고 which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what하고 which 물어보면 관계대명사 같지.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출문제 다 찾아봐. 관계대명사 what하고 which 물어보는 문제는 또 없었어. which 관계대명사는 항상 누구랑 물어보냐면 that하고 물어보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올 수 없는 것 that만 써야 되는 것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which는 관계 부사랑 물어보죠. 관계대명사 what은 항상 누구랑 물어보냐면 접속사 that하고 이제 같이 물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접속사 예를 들어 while이라든지 if라든지 그런 접속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 what과 which를 아직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그거 참 신선하다. 자, what하고 which가 만에 하나 나오잖아요. what하고 which가 만에 하나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풀었던 대로 풀으세요. 자, 뒷문장이 불완전해. 근데 앞문장이 완전해. 그럼 what이 오면 안 되겠죠. 근데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해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자.
알았죠? 그때는 위치도 간접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의문사로 쓰임이 가능하니까 얘도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할 수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한 상태에서 앞에 to를 고르면 되는데 이건 사실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만 알고 있을걸?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고등학교 어법에서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간접 의문문 위치를 제가 앞으로도 기억해야 되나요? 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질문은 이거 하나였어. 대세 쓰임. 자, 뒷문장이 바로 불완전해서 얘는 관계대명사 그렇다면 앞에가 완전해야 돼라고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앞문장이 불완전했으므로 얘 틀렸어 하고서는 정답을 딱 고르면 된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형용사 부사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 즉 일단은 얘한테 영향을 주는 이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동사를 만났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이 it은 뭐죠? 자, 이 it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야? 주동, 접주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을 만에 하나 했다면 얘 주어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명구를 발견했을 거고요. 부정어구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동사 도치됐다라는 거를 알 텐데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형용사라는 것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40초 컷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